영철 씨의 한숨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옥순 씨, 여기서는 이제 수로왕릉에서 남자들의 선택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원하는 남자는 영철. 마음속 1순위냐라는 거에 이제 1순위는 영호가 맞는데 이제 영호도 다른 사람이랑 대화해 볼 기회가 필요한다. 옥순하고 영호 씨는 뭐 큰 문제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서로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옥순 씨와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영호 씨가 잠깐 고민하는 사이 광수 씨가 옥순 씨 옆으로 가요. 대화가 잘 돼서 그렇게 이제 뭐 1대1로 했을 때 재밌다. 대화를 낮에도 좀 해보고 싶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영철 씨가 나오거든요. 그냥 번복이 안 되면 조용히 나오고 번복을 하고 싶으면 한번 번복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든가. 근데 저거를 저 말을 나오면서 옥순 씨 들으라고 하면 저게 옥순 씨는 뭐가 되나. 지금 영철 씨가 그냥 영철 씨 한 게 돼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사람이기는 해요. 그냥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 똑같은 모습을. 그래서 이게 뭐 번복이 안 되나 봐 라고 하면 여기서 옥순 씨도 웃고 있지만 저게 번복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왔어. 아, 너랑 지금 데이트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나왔어 라는 걸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옥순 씨니까 이렇게 넘어갔지. 여기 지금 산전수전 공중전 다겁견 내가 진짜 하다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냐고 하면서 진짜 여기서 바로 가방 나요 나와야 돼. 원래 그럴 수도 있었어. 지금 큰일 날 뻔했어. 그나마 이 옥수님이었으니까 여기서 온화하게 현수님 기다릴 테니까 가요 이렇게 됐지. 여기서 이게 지금 원래 가지도 못해 데이트. 백합님이었으면 데이트를 가기까지는 돼. 가서 근데 계속 그 얘기 이제 듣고 또 듣고 들어가지고 이제 숙소로 못 돌아와. 그러니까 저거는 너무 시야가 좁은 거야, 실은. 저게 영철 씨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릿속에 현숙만 꽂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앞에 옥순이 있는 거를 몰라, 지금.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실수가 반복되고 있어요. 남의 마음을 못 읽는 문제가 아니라 남의 마음을 보려면 어쨌건 남으로 시선이 가야 되잖아요. 애초에 그 시선으로 안 가는 거야.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면 뱉는 거지. 미팅? 아, 미팅 재밌었지. 뱉고 그냥 바로 되는 거야.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번복이 안 되나 봐. 아, 진짜? 어쩔 수 없지. 여기서 어쩔 수 없으면 말을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영철 씨스러운 성향이 나오는데 일단 뒤를 생각하지 않고 말을 뱉는 거, 그리고 그래도 룰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성격인 거, 그리고 충동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죠. 여기서 번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쨌건 룰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옆에 있는 옥순 씨에게는 예의가 아니지. 근데 영철은 옥순은 광수가 있는데 다대일도 별로고 지금 현숙 씨도 혼자 될 가능성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옥순 씨를 선택하고 인터뷰를 할 때 오늘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이냐 아니면 지금 제일 마음이 큰 사람이냐. 지금 마음이 큰 사람은 현숙. 근데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은 옥순. 이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긴 했어요. 현숙 씨랑 이제 얘기할 때 옥순 씨가 나랑도 한번 얘기해요 라고 하면서 영철 씨가 그래 옥순하고 한번 데이트를 해보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 그러면 그냥 하면 되거든. 아니면 이런 말을 하지 말고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현숙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현숙에 대한 미안함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눈앞에 옥순에게 미안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씩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영철님을 보면은 약간 우리 또 패밀리 밥식님이 살짝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못 놀리겠네. 아니 근데 우리 밥식님이 초딩 같진 않죠.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선택을 하고 싶은 건 현숙님,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건 옥수님. 마음 가는 대로 했다면서 그럼 선택을 하고 싶으면 선택을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옥수는 인터뷰를 2번 했어요? 근데 영철은 아니 1번 했는데 내가 오늘 데이트는 옥순이라고 했거든. 그럼 옥순 씨 입장에서는 아니 나 맞는데 왜 그래? 이제 몰라. 에휴. 나랑 데이트하러 온 사람이 저렇게 한숨 쉬고 있다고 그러면 야 그거 진짜 일기에 쓸 만큼 기분 상할 일인데. 영호는 광수와 영철이 나가는 걸 보고 자리를 지킵니다. 아마도 이거는 광수 씨 때문일 거고 옥순 씨가 광수 씨를 어제 선택을 했었잖아요. 광수 씨랑 대화를 하고 그리고 광수 씨가 옥순 씨에게 갔고 두 사람에서 충분히 알아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과 그리고 광수에게 이미 약간의 생긴 그런 어떤 자신감 없어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열등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광수라는 사람에 대한 열등감도 아니고 의사라는 그 직업 자체에 대한 열등감하고도 조금 달라요. 그렇게 이렇게 세 사람이 데이트하게 됐고요. 영철은 뭐 의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본인도 지금 이러고 싶지 않으면서. 영철이 계속해서 막 한숨 쉬고 그러니까 영수가 그냥 해. 나 하잖아. 남자다운 나를 보고 그냥 해. 남자답게
지금 영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깨달았어도 나는 사랑한다고 그냥 해. 괜히 이제 꽃보다 남자 영수가 아니죠. 그리고 현숙은 자기를 선택해주지 않는 영철을 흘깃 보면서 갑니다. 광수가 뭔가 매서운 눈빛을 본 것 같은데 영철한테는 좀 현숙님 같은 이렇게 뭔가 현실적이고 센 분이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현숙님은 현숙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영철님은 영철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기는 하는데 실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면이 있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번복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현숙 보니까 더 와닿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이게 세상 무너진 표정을 짓는데 이게 한번 현숙 씨 눈빛까지 보니까 속이 너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옥순이 있는데도 지금 현숙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따 해명해야 돼 이러고 있으니까 데이트 나갈 사람이 이게 뭐가 되냐고. 지금 옥순 씨도 억지 웃음 짓는 거야. 이게 옥순 씨 입장에서는 이게 영철 씨가 계속 이런 모습 하고 식당 가서는 먹기만 해. 그러니까 광수 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녀로 보이지 않았을까. 이게 거의 뭐 광수 몰아주기 위해서 영철이 이날 트롤짓 한 거라고 해도 이것보다 못 잘해. 일부러 행동 이상하게 하면서 광수 몰아주기지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한테 한마디 듣잖아. 형 지금에 집중해. 다른 생각하지 마 지금. 지금 혼나도 영수한테 지금 혼난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제서야 옥순한테 집중할게요 그럼. 이거는 옥순 씨가 옆에 있을 때 이런 말이 오가면 안 되지. 옥순 씨 옆에 있는데 현숙한테 어쩌고 그리고 옥순한테 집중할게요 이러면 이거는 영수랑 단둘이 밖에서 어디 뭐 담배라도 한 대 피면서 번복할까? 그럼 영수가 형 그냥 집중해요. 알았어 그래야겠다 하고 옥순 씨한테 올 때는 어쨌건 억지 웃음이든 만들어서 옥순 씨 우리 뭐 먹을까요? 원래 이런 거지. 옆에 옥순 씨 다 듣고 있는데 현숙 어쩌고 그러면서 옥순한테 집중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옥순 씨가 뭐라고 해야 돼? 고맙다.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줘서 진짜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옥순한테 집중한다고 해놓고 왜 된장찌개랑 고기에만 집중해. 그러니까 이게 옥순 씨도 이제 섭섭하다고. 섭섭할 수밖에 없지 저건. 영철 씨는 저혈당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배고플 때는 먹는 거에 집중하는 스타일 같고 지금 일단 식당 씬에 가서 고기 먹을까? 그러니까 이제 영철 씨, 광수 씨가 이제 영철 씨 놀리잖아. 건강에 좋은 걸로. 몸보신 해줘야 된대. 그러면 고깃집 그냥 찾아볼까? 삼겹살 먹재. 칼로리 높은 걸로. 영철 씨가 삼겹살 먹고 싶으니까 형 그만하라고요 했는데 그만하라고요라고 말 나오는 것 치고는 이렇게 가는 곳은 영철 씨 차를 타고 가는군요. 옥순 씨보다 한 살이 어리구나. 연상은 처음이고 누나를 한 번도 누나라고 불러본 적 없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첫 연애할 때부터 연상이랑은 잘 안 됐다. 굳이 이런 TMI를 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 영철 씨도 그 다른 세계의 사람을 잘 몰라. 그냥 본인이 어울리던 세계의 사람만 아니까 이게 지금 보면 옥순 씨는 20대 후반에 연애를 시작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하는 거는 옥순 씨 입장에서는 날라리야. 그냥 공부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제 친구 중에는 중학교 때 연애했던 애도 있고 대학교가 지나서 진짜 그 첫 연애를 한 친구랑 30대 후반인가에 그냥 결혼했어. 그때까지 모쏠이었던 친구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얘네 둘이 만나면 서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영철 씨는 근데 고등학교 때 연애하는 건 너무 당연해. 본인 주변에도 그냥 고등학교 때 연애하던 친구 이런 애들밖에 없었겠죠. 근데 옥순 씨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때 연애하는 건 날라리야.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 말 듣고 공부하고 집으로 오고 이게 당연한 거야.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영철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니까 거짓말인 줄 알아. 연상을 앞에 두고 연상이랑은 잘 안 됐다. 지금 나이 얘기로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 연애했다는 얘기. TMI가 좋은 방향으로 쏟아져야 그걸 가지고 얘기 주제를 해도 좋게 풀어가지. 연상이랑은 잘 안 됐다. 연애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하는 거야? 근데 영철님한테는 왜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왜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왜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 이유를 생각하고 무언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라고 물어보면 그냥이라고 할 뿐이지. 그냥 자폭을 그냥 해버리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첫 연애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러면 고2 친구랑. 그러면서 첫 연애가 언제였어요? 저는 20대 후반. 20대 후반일 수 있지. 근데 이제 그걸로 놀래. 저걸로 놀래는 게 이게 20대 후반에 만나서 이랬으면 놀랄 수 있어. 왜냐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만 만났을 수 있는데 지금 영철님은 도대체 어떤 연애를 해오고 어떤 삶을 산 거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영철님의 세계가 너무 달라. 벌써 여기에서 옥수님은 영철님이 지금 아닌 이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야. 이거 진짜 무례한 거거든요. 여기서 카메라 의식 너무 잘한다 라고 이 사람의 삶을 카메라 의식으로 폄하해버렸어. 거짓말로
폄하시켜버렸어. 영철은 대학교 때 승무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렇게 연예인처럼 살았으니 그때 공부만 했던 옥수는 인생을 즐기지 못한 건가? 이게 최근에 낯솔 사기에서 장민님이 이거랑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어요. 거기서 동백님이라는 여성분이 나는 여중 여고 여대 나왔어 뭐 CC 이런 거 못 해봤어. 그러니까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 하는 거나 이게 자기는 그거 가서 재밌게 CC를 했으니까 재밌게 CC해야지. 여기서도 에이 뭘 그래 카메라 의식 잘한다? 생각이 없이 필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20대 후반의 첫 연애를 저게 진짜라고 하면 저 부분에서 상당히 무례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서 옥수님이 이제 정말로 그래서 영철이 제대로 된 연애 말고 진짜 남자 여자 연애를 언제 이 말도 약간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게 영철이 물어보려고 했던 말은 진짜 사랑한 그런 거 말고 그냥 가볍게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고 손잡고 그렇게 연애한 것도 있잖아요. 에이 그렇게 마음 깊이 나도 첫사랑이라고 느낀 건 30대 그때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느끼긴 했는데 고등학교 때도 연애했잖아. 그때도 손잡고 뽀뽀하고 다 했잖아요. 주말에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뭐 했어? 응? 그때 뭐 그 룸카페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본인 기준으로.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지. 뭐 영철 씨가 나쁘게 살아왔다도 아니고 옥순 씨가 나쁘게 살아왔다도 아닌데 자기 경험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상대가 다르게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지. 20대 후반이라고요? 그럼 그 전까진 뭐 했어요? 아니 영철 씨 그러면 뭐 그 전에 본인이나 뭐 미팅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세상에 뭐 연애밖에 없나? 연애 말고도 할 일이 많지. 이거 자체가 지금 옥순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만약 이 차 안에 지금 레슬러 영철님이 있었다면 옥순님이 되게 흥미로워할 수도 있었겠다. 옥순님이랑 레슬러 영철님이랑 둘이서 만약 한 차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면 대화가 상당히 흥미로웠겠는데? 두 사람이 뭐 잘 된다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옥순님은 진짜 치열하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영철님을 보면 야, 너 참 대충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똑같은 예체능이기 때문에. 물론 뭐 영철님은 팀워크가 중요한 거니까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예체능은 진짜 승자 독식인 면이 좀 더 강하잖아요. 경쟁이 그냥 눈앞에서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장 내가 이 사람보다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진짜 잘 시간도 다 갈아놓고 하는데 그 시간에 연애하고 미팅하고 다녔어? 그래놓고 국가대표 감독이 되겠다고? 내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갈아넣어서 연애할 시간도 다 공부하면서 연습하면서 살아온 내가 지금 이 정도인데? 라고 옥순 씨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옥순님은 그냥 하루하루가 경쟁이었을 거 아니야. 오늘 내가 이걸 안 하면 쟤보다 떨어진다는 생각이 눈앞에서 보이니까. 그러니까 옥순 씨에게는 그렇게 보였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공부하고 악기 불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야. 학생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 악기로 인생을 걸었으니까 악기했지. 그거를 연애 안 하고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이게 본인의 그러면 직업이 우선순위가 이 뭐야 연애야? 뭐 그러면 이게 본인이 진짜 신촌 연예인이라고 생각한 건가? 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이제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철은 그래요? 지금 뭐 반신반의하는 거지. 그쵸. 영철 생각에는 뭐 해외에 있으면서 많은 남자들이 엮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남자랑 엮이는 것도 그 본인 생각이지 뭐. 그러면서 이제 이상형에 대해서 묻습니다. 옥순의 이상형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가장 나다운 모습이 나오게 하는 남자. 그러면서 여기서 투명하고 그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영호 씨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말이다. 너무 조금 투박하고 꾸밈이 있는 것보다는 어설프더라도 속이 꾸밈 없이 보이는 순박한 남자. 꾸밈 없어 보이는 순박한 남자처럼 보이는 게 영호기는 하지. 근데 뭐 속이 원래 그대로 보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식사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밥철의 탄생이었고요. 예전에 밥식님은 정립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우리 잠깐 먹고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했지. 여기서 밥철님은 어때? 정립도 아니야. 나중에 얘기도 없어. 그냥 먹어. 그리고 그냥 두 그릇 시켜. 셋이 먹을 건데 두 그릇 시켜서 이거 한 개는 내 거. 차라리 정립하고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한 게 그게 선녀였다. 그것이 배려였다. 그래서 수저가 영철님 쪽에 있나 봐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도 알려줘야 아는 사람들이죠. 앞접시도 여기 앞에 있으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고. 이럴 때 둘째 딸한테 혼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거 빠릿빠릿하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광수 씨의 둘째 딸은 유머 소재가 됐죠. 그리고 영철 씨가 진짜 하나밖에 못 보는 사람이구나. 진짜 눈치도 없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생각, 배려 이런 것들이 없구나. 근데 그거는 영철 씨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눈치가 없고 다른 시야가 좁아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생각이 없어. 너무 단순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채도 덜어주고 둘째 딸 드립을 이제 저거를 이제 드립으로 쓰니까 옥순 씨가 좋아하죠. 그래서 아빠 데이트 가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수 씨가 허세가 심해가지고 오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광수 씨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막 잘 보이고 싶어서 미술에 대해서 내가 보기만 하면 가격을 알아요. 1, 2년만 하면은 음악도 그 최고 수준에 올라요. 그게 뭐 미경, 옥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있어 보이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외에는 광수 씨가 이런 걸 자기가 했던 말도 드립으로 쓰고 이런 걸 보면 옥순 씨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대화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철 씨가 고기를 잘 구워가지고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영철 씨는 이제 표정이 굉장히 좋아지고 저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라고 말하는데 아이고 이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고요. 폭풍흡입.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이제 광수는 옥순, 옥순은 광수, 영철은 고기 이렇게 시선이 머물고 있군요. 그리고 이제 또 옥순 씨가 또 시야가 넓은 게 광수 씨랑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영철 씨가 반찬을 집으려고 하니까 옥순 씨가 이거 다 갖고 가서 다 먹어라. 갖고 가서 다 먹어. 그리고 이제 추가 주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띵동 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옥순 씨가 저희 고기 더 시킬까요? 이 말은 고기를 더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고기를 먹는 동안 지금 영철 씨는 빨리 밥을 먹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싶은 거거든. 근데 영철 씨는 밥 먹죠. 그리고 밥을 시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부족했을 수 있거든, 고기가.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이 먹은 양이나 이런 거 떠나서 영철 씨가 밥이 눈앞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먹은지에 대해서 개념이 아예 없어. 밥 먹죠. 그냥 바로 밥 먹자고 해버려. 나 이제 밥 먹어야 돼.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진짜 같이 식사하러 온 아들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영철 씨를 사귀면 이 사람에게 배려나 헌신을 바라면 안 돼. 마음은 선의가 있을 거야. 그래서 가르쳐줘야 돼. 영철아, 나는 못 먹었거든? 좀 기다려. 기다려. 잠깐 너 얼만큼 먹을 거야.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딱 해줘야 돼. 밥 먹죠? 지금 시킬까요? 지금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이제 빨리 시키는 거야, 지금. 된장찌개 2개에다가 밥 3개 주세요. 된장찌개 2개도 본인이 결정했잖아. 이 사람들은 둘이서 1개, 나는 1개. 이것도 놀랍죠? 아니, 이렇게 할 거면 된장찌개를 뭐 어떻게 몇 개를 먹을지 물어보든가. 식탐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 게다가 영철 씨가 확실히 시야가 좁아가지고 그 남들이 뭘 원하는지 얼만큼 먹고 싶은지 당장 내가 밥 먹고 싶으니까 밥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영철 씨는 뭐 내가 배부르니까 이 사람들도 배부르겠거니 생각을 한 거고. 더 드세요. 저는 반만 먹을 거라서. 밥을 이제 반만 먹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주문했던 된장찌개가 나오고 찌개 어떻게 드실 거예요? 하면서 뭐 저는 사실 나눠 먹어도 상관없다. 뭐 3명이서 2개를 시키는 거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원래대로라면 앞접시 하나 갖고 와가지고 된장찌개를 셋 중에 한 명이 반씩은 아니지만 조금씩 덜어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긴 한데 영철 씨에게 그런 계산은 있지 않죠. 내 거는 1, 너네는 0.5씩. 이거 하나는 여기다 놓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먹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더 먹고 싶은 마음, 그리고 된장찌개를 1개씩 먹고 싶었을 수 있는 마음, 아니면 된장찌개가 아닌 다른 게 먹고 싶었을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된다는 게 영철 씨가 진짜 자기 세계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예를 들어서 자기 세계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다른 세계, 이 사람의 다른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영철 씨랑 만나면 알려줘야 돼. 나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 거는 네가 시키지 말고 잠깐 기다려. 기다려. 그래서 이거 하나는 내 거다라고. 영철 두 사람 전용 찌개군요. 그렇게 이제 찌개 그렇게 나누고 다시 허겁지겁 식사를 하는군요. 그래서 진짜 저혈당이 무섭긴 했나 보다. 옥수님이 모르는 게 있는데 저혈당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래 밥철님의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광수님도 그걸로 되게 놀렸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대화가 되는 쪽은 광수 쪽인 거지. 그러니까 광수 씨는 지적 엘리트로서의 허영, 그 삶에서 어떤 금수저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것에 대한 허영, 그거에 대해서 굶주린 사람이고, 그러니까 광수 씨는 그런 지적인 거,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 굶주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허영심과 허세가 있는 거고, 영철은 공복에 대한 그 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광수 씨는 어떤 내가 지적인 허영 아니면 예술적인 허영을
표출할 수 있을 때 정신 못 차리고 그거를 막 쏟아내죠. 영철 씨는 내가 배고파서 그걸 먹을 수 있을 때 그걸 막 미친 듯이 먹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죠. 일종의 뭐 각자 사람은 각자의 발작 버튼이 있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웃겼다고. 그래서 정신이 이제야 돌아왔군요. 쌀의 힘을 알았대. 아, 그래. 뭐 수액 맞은 걸로는 좀 부족했을 수 있겠죠. 그다음 카페까지는 광수님 차로 이동을 하고 광수님 차에는 그림이 있죠. 아, 이 그림이 뭐 랜덤으로 바뀌는 건가? 저번에는 그 포레스트 검프였잖아. 개구리가 새처럼 날고 싶어 하는 본인을 이제 개구리로 비유를 한 거고. 그래서 광수님도 이걸 그릴 당시에 이제 날고 싶었냐. 좀 우물한 개구리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여기서 옥수님이. 그래서 그렇죠. 저를 개구리로 해서 내가 되게 흑수저 출신이라 광수 씨는 흑수저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학원도 거의 안 다니고 아예 안 다닌 건 아니네. 거의 안 다닌 거네. 흑수저인데 학원을 보내주셨으면 진짜 많은 투자를 한 거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꿈이 많았는데 날고 싶은데 날지 못하는 거지. 근데 광수 씨의 꿈은 물리학자라면서요. 그러면 물리학자는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의학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면서 그냥 배워두는 거였다며. 의학을 배우는 게 꿈인가? 근데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사람 같긴 해요. 패션에 대해서도 관심 많고 뭐 위스키나 이런 것도 관심 많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그런 하고 싶은 게 꿈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걸 하는 삶을 사는 건데 결국 그 중심에는 돈이 있는 거죠. 광수님은 원래 예술 쪽 하고 싶었냐? 근데 이제 의사를 꿈꾼 건 아니었던 거다. 예술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의사를 꿈꾸지도 않았다. 그러면 뭘 하고 싶었냐라고 하면은 물리학자겠지. 근데 물리학자를 포기할 정도로 의대를 꼭 가야만 했냐라고 하면 그것도 살짝 좀 모순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의사를 어떻게 가게 됐냐라고 하니까 의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배워두자. 그냥 의학을 그냥 배우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은 나중에 혼자 공부해도 되지만 뭐 의학은 혼자 못 배우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물리학은 이미 다 공부해서 할 필요가 없기도 했다. 그 물리학도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각 분야의 교수들마다 서로서로 아는 지식이 다 다르고 물리만큼 그 안에서 파생된 분야가 많은 것도 없는데 그 물리학에서 어느 파트를 다 공부했는지 모르겠네. 보통 이제 박사가 되면 그 분야가 되게 좁아져요. 왜냐면 박사급으로 다양한 분야를 다 하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어느 분야를 다 안다는 건지. 그래서 물리 경시대회 준비하면서 한 달 만에 다 풀고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얘기가 튀는 거야, 실은. 아는 사람이 들으면 이 얘기가 튀어. 뭐냐면 물리 경시 대회를 준비하는 물리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물리라는 교과목을 공부하는 것과 물리학을 공부하는 건 달라요. 근데 그 개념이 지금 혼재돼서 쓰여 있어요. 물리학을 공부하는 것과 물리 경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리 교과목을 공부하는 거는 달라. 그건 너무너무 다른 얘기지. 물론 물리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물리를 가르치기도 하죠. 근데 그분들은 나름의 전공 과목이 있어. 그 안에서 전공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혼재해서 쓸 정도로 물리에 대해서 아직 깊이가 없는 상태. 물리 교과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똑똑한 분이겠죠. 그래서 물리도 그 안에서 참 많은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물리는 어쨌건 세상을 이해하는 지식이니까 그래서 뭐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지. 뭐 저런 바람이 있을 수 있겠지. 물리학을 알고 싶다. 세상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게 물리학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물리학 공부는 좀 쉬었다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한때 그런 건방진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사기 같죠? 아니 뭐 건방진 생각을 했던 것도 그러니까 이런 뒤에 투첨을 붙이는 거는 어느 정도 메타인지가 그래도 진심으로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태껏 했던 말 중에 제일 진솔하다. 그리고 이런 얘기 나한테 말해줄 거란 생각을 못해서 좋았다 하면서 갑니다. 물리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물리 교과목과 물리학에 대한 차이를 모르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온 카페는 지금 거인 산타가 뭐 들어오고 있는 곳이네요. 그리고 여기 탁자가 흔들리니까 이제 탁자를 돌리는데 이건 잘 배웠어요. 탁자 90도 안에서 맞는 부분이 있대. 그러니까 광수 씨가 뭐 설명을 잘 못한 거겠지? 옥순 씨는 그냥 안 흔들리게 밟고 있겠다고 했는데 광수 씨는 90도 내에서 안 흔들리는 위치가 있대. 근데 그거는 이 의자 다리, 이 책상 다리가 4개일 때 얘기 같긴 한데 3개일 때는 90도가 아닌 것 같은데 3개일 때는 120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뭐 그래요. 어쨌건 도움되는 지경. 그래서 4점일 때는 어쨌건 각 4가지 다리의 무게중심이 아니라 그 중심축이 가운데 있을 거고 그 안에서 90도 안에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점이 3개니까 120도 안에 있을 거고
근데 저게 또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 있어서 또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건 그러니까 4점일 때 그렇게 된다고. 근데 옥순 씨는 지금 광수 씨가 저걸 완벽한 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 안 찾아졌거든. 약간씩 흔들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옥순 씨가 완벽한 각도 찾다가 20분 다 갈 수 있어요. 알았으니까 똑똑한 거 알았으니까 그 정도 해요. 이제 얘기합시다. 가볍게 대화하고 싶은 주제는 없어요? 이제 똑똑하고 그렇게 수준 높은 얘기 알았으니까 그냥 우리 일상적인 얘기도 해봅시다. 이제 그런 거 더 이상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원래 좀 자연스럽게 편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요구했어요. 그래서 광수는 예술적인 거 잘 대화한 것 같고, 예술적인 걸 대화했다기에는 광수 씨가 말하는 예술은 우리가 보통 예술적인 걸 얘기한다 그러고 미술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작가 누구 좋아요? 아, 그 작가 참 좋죠. 이 작가는 이랬는데, 아, 그 작가는 이렇게 풍이 변했어요. 그 작가는 초기가 좋았어요. 뭐 이렇게 이런 게 예술 얘기지. 나는 미술 작품에 대해서 보면 가격을 알아요. 그건 내 얘기지. 예술적인 걸 얘기한 게 아니지. 음악도 저는 이렇게 현악기 그런 음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 나왔던 그런 현악기 리듬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면 이번에 오케스트라 갔는데 그거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 그 공연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게 예술 얘기지. 저는 1, 2년 하면 그 수준에 올라요. 이건 자기 얘기지. 그걸 잘 생각해야 돼. 예술적인 거 대화 안 했어요. 최소한 방송에는 안 나온 셈이야.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광수 씨는 광수 씨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예를 들어서 미경 씨랑 얘기를 한 것도 물론 자기가 미술 작품에 대해서 한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너무 짧았지. 그게 거기에서 자기 얘기가 훨씬 더 많았죠. 예술이 중심이 아니라 예술을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자신. 1, 2년 하면 수준에 오르는 자신으로 얘기가 흘러갔기 때문에 진짜 예술적인 대화는 상대적으로 할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예술적인 거 잘 대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옥순 씨는 그리고 또 뭐 있지? 그러니까 옥순 씨는 이런 부분이 이제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좀 허당이고 좀 본인을 좀 내세우고 싶어하는 면이 있구나. 오히려 인간적이구나. 라고 느끼니까 여기서도 이제 장난스럽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준비해서 온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빵 터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광수 씨가 준비한 말은 이거죠. 언제부터 이뻤냐? 이거는 준비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했대. 더 할 말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옥순 씨가 광수 씨의 본질을 캐치를 한 거예요. 광수 씨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옥순 씨가 보기에는 순수한 면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어필하고 내세우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은 알고 보면 저게 어필하고 싶은 면이 있는 거지 그냥 평범하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하는 거죠. 옥순 씨가 보기에 광수 씨가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신비롭고 이색적인 그런 사람인가? 했는데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냥 자기 자랑이나 이런 거에 목마른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오히려 광수 씨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렵다는 의대도 제일 쉽게 갔다고 연애까지 제일 쉬울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만이라고. 그래서 광수와의 데이트는 아주 웃겼대. 그 느릿느릿한 말투랑 내가 이런 사람 배우자로 두면 평생 고차원적인 대화만 하고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광수가 굉장히 신비롭고 뭔가 속을 알 수 없고 대단히 남과 다른 차원의 세계에 사는 괴짜 천재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런 괴짜가 아닌 거지. 그냥 평범한데 인정욕구가 좀 큰 사람. 똑똑하고 근데 평범하고 인정욕구가 큰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이색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아볼 의향이 있다. 인정욕구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의사인데 자기 자부심 있을 수 있지. 그래.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철에 대해서는 하지만 달라. 영철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영철 씨 몸도 지금 뒤로 쫙 빠져 있고 어깨 이렇게 막 만지면서 이 자리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온몸으로 뿜어져 나오죠. 좀 더 일찍 알아볼 걸. 대화할 시간적 여유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 말은 지금은 좀 늦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아쉽죠? 좀 아쉽다는 말은 늦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럼 지금 마무리하고 숙소 들어가서 편한 분위기에서 더 대화할까요? 그냥 이 정도 얘기하고 들어갑시다. 계속 현수 걱정하니까. 그러니까 영철은 넙죽 받아먹죠.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앞에서 대화를 할 때 여기 올 때부터 영철 씨랑 옥순 씨랑 그런 얘기를 했네요. 영철 씨가 계속 한숨 쉬고 막 번복 안 된대 이런 얘기를 눈앞에서 대놓고 하니까 영철 그렇게 심란하면 숙소에서 밥 먹어도 돼. 이 말은 영철 그냥 나가지 말까?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셋이 숙소에서 얼른 먹고 가서 달래주라고. 야 그냥 우리 나가서 먹지 말고 그냥 나가지 말자. 너 그냥 여기서 먹고 너 가서 현숙한테 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듣고 그리고 심지어 카페 와서까지 그렇게 돼버린 거야. 진짜로 1대1 대화를 마치지도 않고 와버렸어. 그래서 현숙님 마음에 걸렸죠. 근데 옥수님도 그걸 눈치챘는지
그걸 눈치챘다고 말할 수 있나? 본인이 계속 대놓고 말을 해놓고? 그거는 눈치챈 수준이 아니죠. 계속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한숨도 쉬고 계속해서 번복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옥수님도 귀가 있어서 그걸 들었는지라고 해야지. 눈치챘다고 하면 어떡해. 본인이 뭐 숨겼는데 이 옥수님이 눈치챈 것 같잖아. 그러니까. 옥수님도 귀가 있어요. 눈도 있고. 감각이, 오감이 있어. 그래서 우리 빨리 먹고 들어가서 있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고 바보같이 또 실수를 했구나. 그래도 영철 씨가 그거를 안 해요. 알아서 다행이야. 내가 여기 와서 녹음 버튼 삭제한 것부터 첫날부터 현숙님한테 실수한 게 있어서 현숙님한테 뭐 그것만 실수했나?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자꾸 꼬이는 거 보고 현숙이랑 연이 아닌가? 본인이 그럼 뭐 누구랑 연이겠어요. 영철 씨는 어차피 계속 실수를 하는데 누구를 만나도 실수를 할 텐데 그러면 누구랑도 연이 아니게 되는데 오히려 현숙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영철님을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지. 현숙님 파트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현숙님은 원래는 상대의 외모와 피지컬을 원래 엄청 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안 그러려고 낯설에 나온 거지.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 드립을 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철을 못 놓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해놓고 계속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실수를 하니까 다행이죠. 그냥 현숙님이라고 했으면 가면 되는데 옥수님이랑 데이트하고 싶다고 한 바람에 그 약속 지키려다가 두 마리 다 놓친 거죠. 두 사람 다 놓친 거죠 라는 말을 두 마리 토끼를 놓쳤다라는 거에 비유하려다가 두 마리 다 놓친 거죠. 그래서 뭐 다녀와서 영자 씨에게도 광수를 만나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옥수님은 영호와 광수. 처음에 이제 광수가 날 선택한 게 되게 놀랐는데, 근데 이제 미경 씨는 광수랑 데이트를 해봤잖아요. 근데 미경 씨가 광수님이 옥수님을 좀 편하게 생각한다, 이런 게 느껴진다라고 하니까 옥수님이 난 전혀라고 하는 걸 보면 광수님에 대해서 막 이성적 호감이 엄청 올라갔다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이건 제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옥순 씨는 영자 씨한테 광수를 만나보라고 하고 있고 미경 씨는 옥순 씨에게 광수 씨는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하고 있고 약간 서로 광수 씨를 조금 토스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 근데 옥순 씨는 지금 광수 씨에게 그래도 이성적 호감이 생기는 건가? 물론 그렇게 인터뷰를 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편하게 생각하다, 편안해 하다가 맞겠네. 미경 씨가 이렇게 몰아가는 게 있네. 현숙 씨한테도 영철 쓰러진 게 너 때문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광수 표정이나 이런 게 다르고 막 그렇다. 그래도 옥순 씨가 광수 씨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진짜 저렇게 대화하면서 못 살 것 같았는데 그래도 오늘 가벼운 대화가 가능하구나.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나한테는 조금 의미가 있었다. 그 와중에 이제 영호님은 옥순에게 느꼈던 감정, 그게 일단 1순위인 게 확실하다. 그래서 난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말하겠다라고 하고 이후로 이제 슈퍼데이트권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구도가 조금 뭐 흥미가 있을랑 말랑해요. 광수 씨에 대해서는 아예 이색적이어서 후보자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가 그래도 평범한 구석이 있네, 대화가 되는 사람이네 정도로 지금 올라온 거고, 왜냐면 아직은 뭐 두 사람이서 영호님만큼 초반부터 알아보질 않았으니까 그런 정도고, 영호랑 옥순 사이를 흔들 만큼 광수 씨가 강력하게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영철 씨는 그냥 현숙에 대한 자기 마음만 확인하는 셈이고, 그래서 이번에 25기가 조금 이게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게 뭐 새로울 게 별로 없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